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이들과 함께 여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진의 대부분은 지각 변동에 의한 단층 작용 때문인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단층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전시관이 대전 지질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단층 모형을 양쪽에서 밀자 땅이 대각선으로 갈라지며 가운데가 솟아올라 역단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잡아당기자 가운데가 꺼지면서 정단층이 생기고 손잡이 모양을 돌리자 습곡도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움직여봄으로 인해서 더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한반도 지진의 대부분의 원인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며 나타나는 단층 때문인데 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이 단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형 단층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체험 의자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그 다음에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일어난 양산 단층에 앉으면 좌우로 흔들리는데 수천만 년 동안 30km가량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령 인근 정산 단층에 앉으면 일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역단층과 정단층 모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층이 어디에 발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시관에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활성 단층인 충북 음성의 백마령 단층 표본도 국내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활성 단층은 지질학적으로는 최근인 신생대 제4기 동안 움직인 흔적이 있고 가까운 미래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입니다. 화산이 있다고 그 동네에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층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층이라는 것도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존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층과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체험하며 단층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층 전시관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문화동에 있는 옛 충남교육청터는 내포 신도시 이전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어서 빈 땅으로 장기간 방치가 됐는데요. 이곳에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의 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의 내포 이전으로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문화동 청사부지와 건물은 장기간 공터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 일대에 공동화까지 가속화되면서 대전교육청은 2015년 자산 취득 이후 연구 영역을 통해 교육 행정기관들의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가장 먼저 154명 정원의 동부교육청과 연간 수강생이 1,300여 명의 대전교육연수원 분원이 도교육청 본관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나래 교육원까지 배치됐지만 빈 청사와 터가 방대한 데다 특히 지역 최대 교육시설인 교육과학원의 경우 활용 방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3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진로검사와 진학상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대전 진로융합교육원 신설을 확정하고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10,0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24개 진로 체험 공간에서 학교 단위의 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찾는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육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체육시설터에는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직업개교 학생들을 위한 첨단 실험실습시설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됩니다. 대전역 일원 재개발로 한밭교육박물관이 있는 동구 삼성동 삼성초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박물관도 빈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교육시설들이 신설 또는 분산 배치되면서 옛 충남교육청터는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교육기관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이 일대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침체됐던 업소들도 서서히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무슨 연수원 같은 이런 저기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깨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는 갖고 있어요. 혹시 오늘. 충남교육청과 산하교육기관들의 충남 이전으로 도심 속 거대한 공터와 빈 건물이 마침내 10년간의 진통 끝에 활용 방안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일 본회의에 전원 불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은 상 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의장직 수행 여부는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 시의원 7명 명의로 의회 사무처에 접수됐으나 상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의원을 지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의 일종인 CRE, 즉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 감염증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내 CRE 양성 환자는 2019년 134건에서 지난해는 102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775건으로 전체 양성 환자의 75.6%를 차지했습니다. CRE 감염증은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며 요로 감염과 혈류 감염, 폐렴 등을 일으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밥은 영양학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개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김종엽 개건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1인 가구와 함께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도 보편화됐습니다. 혼밥 쪽을 위한 가편식부터 1인용 칸막이 식당까지 이제 혼밥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혼밥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먹거나 대충 챙겨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메뉴들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중심인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양적으로 몸에 좋지 않고 비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 많은 그런 식단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같은 그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패스트푸드 같은 간편 식단을 섭취할 때는 영양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혼밥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며 먹는 경우도 많아 식사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음식을 더 빠르게 먹거나 대충 씹고 삼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분해되지 않은 상태의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래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래 꼭꼭 씹어 먹으면 침 분비도 활성화되어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악영향도 있는데 혼밥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등으로 노쇠 발생 위험이 61%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혼자라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고 국밥과 찌개보단 3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고른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식사의 양을 인지해 과식하지 않도록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햇볕을 쐬어주는 것도 혼밥으로 인한 우울감을 낮춰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공인중개사회 대전지부 회원들이 휴일을 맞아 계룡산 수통골 주변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며 클린 산행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일부 회원들의 계약 사기 연루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 지역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홍성축협이 보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 곧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 축협은 결성면 4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규모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해 하루 200톤가량의 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최근 금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3월 충남도의 시설 설치 승인을 공식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